예, 안녕하십니까 옥천 주민 여러분. 예, 옥천 FM 라디오 104.9MHz 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 홍동욱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언제나 항상 이제 북유럽 신화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언제나 잘라내고 미안 이거 편집할게 알아서. 언제나 저는 이제 안인희 선생님의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공부가 부족하다고 이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얕은 지식이라도 여러분께 열심히 전달하기 위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분은 여전히 이번이 세 번째던가요? 이제 천수민 씨입니다. 네, 세 번째고요. 천수민입니다. 네. 예, 천수민 씨 그 북유럽 신화 지금까지 이번 두 번의 이제 방송을 함께 했었는데 네, 네.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토르의 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르의 여장. 네. 지난번 방송에서 그 봤었던 가장 큰 이벤트였죠. 네, 맞아요. 예, 결혼식에 잠입해서 했던. 예. 네. 오늘도 이제 그 토르의 모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네. 그 전에 우선은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을 노래는 이제 신지훈의 밤의 창가에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창가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슬그머니 들어온 바람이 넌지시 다독여주네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책 속의 밤들 다시는 되감을 수 없는 시간이 깊은 밤에 더 선명해지네 새겼나 봐요.
예, 신지훈의 밤의 창가에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방금 전 노래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토르가 어떠한 신인지 그리고 멸니를 인질로 잡힌 토르가 결혼식에 어떻게 잠입하여 멸니를 찾아왔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천수민 씨가 이제 가장 인상 깊은 토르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그에 대한 임팩트가 그에 음. 견줄 만한지는 잘 자신이 없네요. 예, 그래도 예. 토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토르의 모험에 대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이제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원정을 다니던 토르는 여행 도중 밤이 되자 그 근처에 있는 인간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집주인인 농부는 토르를 환영해주면서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 나그네가 숙박을 요구를 하면 그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비가 네.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낯선 집에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것은 집주인으로서 받아들여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고 맞아. 책임이었는데요. 예, 이것은 북유럽도 마찬가지로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미덕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이었습니다. 예, 농부는 이제 가난하여 이제 삶의 여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길 가는 토르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르와 이제 농부의 4인 가족이 다 함께 먹을 만한 식량이 없었는데요. 예, 토르는 방을 제공해 주는 보답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대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좋고. 예, 가족은 이제 토르가 밖에서 사냥이라도 해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는 건가 싶었지만 토르는 곧바로 앞마당에 있는 마차에서 염소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토르의 마차를 끄는 네. 탕그리스 니르와 탕근 요스트였죠. 네. 이 두 염소를 그 농부에게 건네주면서 토르는 이 염소로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를 포함해서 가족들은 그 마차를 끄는 염소인데 그걸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 살짝 망설였는데요. 누구도 아닌 그 마차를 끄는 염소의 주인인 토르가 얘기를 하는 거니 일단은 염소를 받아들고 결국은 염소를 받아들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염소를 손질하고 해서 냄비에 넣어서 스튜를 끓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튜를 이제 5명이서 먹었는데요. 네. 이때 토르는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염소들의 골수를 먹지 말라. 아, 골수를. 예, 그렇죠. 이제 감자탕을 먹다 보면은 맞아요. 예, 그 골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요. 고소한 부분이죠. 예. 그 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골수를 먹을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네. 하지만 막상 먹으면 맛있는 부위기도 하죠. 그죠? 예,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찬밥덮밥 가를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골수도 먹을 수 있으면 당연히 먹는 것이 예, 그 규칙까지는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골수까지 먹는 것이. 아무튼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5명이서 스튜를 먹는데 이제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기라는 거는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조금 먹을 네. 기회도 흔치 않죠. 예, 그 당장 하루하루 먹고 나갈 음식이 없는데 염소 스튜라니. 아, 저도 지금 염소 스튜 얘기 드니까 바로 먹고 네. 싶을 정도로 예, 염소 스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4인 가족이었잖아요. 네. 그 농부와 농부의 아내, 그러면 농부의 자녀들이 남았는데 네. 이 자녀들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예, 우리는 이 자녀들을 간단하게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20대 초반으로 해도 상당히 이제 어리고 예, 젊죠. 어리고 이제 젊고 많이 먹을 나이죠. 네. 네, 많이 먹을 나이죠. 이 남매는
TRP 그리고 로크스바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TRP요. 예. TRP와 로크스바 이 남매가 고기를 먹고서도 배가 고팠습니다. 예, 오랜만에 고기를 먹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르의 이제 당부를 이제 무시하고 이 남매는 토르 몰래 그 뼈 하나에서 골수를 빼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무사히 지나가고 배부른 이제 배를 채웠죠. 예, 네. 배가 배부르니까 이제 누우니까 바로 잠이 들었죠. 예, 토르가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농부 가족들에게 어젯밤 먹은 염소들의 뼈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뼈를 한 곳에 모았고 이 뼈를 토르가 묘니를 갑자기 내려치는 거예요. 예. 내려치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 뼈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탑으로 산을 쌓고 있었는데 네.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염소의 골격을 맞춰 나갔습니다. 어. 골격이 맞춰지고 거기에 이제 살이 돋아나고 부활을 했네요. 예. 가죽이 이제 덮여 씌우고 털이 나면서 이제 이전에 있던 염소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염소를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토르는 염소 한 마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염소 한 마리의 뒷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토르는 이제 농부 가족이 자신의 당부를 무시하고 골수를 빼먹었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골수는 이제 토르의 능력으로 혹은 이 염소들의 능력으로 재생을 할 수 없나 봐요. 예, 가족들은 토르가 화를 내니까 당연히 이제 잘못을 한 것이 맞으니까 네. 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토르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죠. 최강자한테 빌어야죠. 예. 그러면 거인에게 이제 자비가 없는 토르였지만 애초에 토르가 거인들과 싸우는 이유 자체가 신들이 다스리는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인간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뭐 인간들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우치고 있으니까 토르는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긴 하지만 대신 그 조건으로 골수를 빼먹은 TRP와 로크스바는 토르의 시종이 되어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화가 풀린 게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TRP와 로크스바는 단순한 인간 농부의 자식들이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신에게 취직을 한 거죠. 그죠. 네, 신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먹을 거죠. 것도 주고 취직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둘은 단순한 인간의 자식에서 신의 시종이라는 상당히 높은 지책입니다. 이거 당시에 보면은 네. 그렇게 파격적인 승진, 네. 파격적인 낙하산 인사를 받으면서 언제나 이후 토르와 함께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토르의 그 시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짧은 편이죠. 네. 네, 간단하게 그냥 TRP랑 이제 로크스바라고 하는 남매가 어떻게 해서 토르와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았고요. 또 TRP라는 이름이 뭐 뜻이 있을까요? TRP는 이제 달리기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이제 빛이라는 그 뜻을 가졌습니다. 빛처럼 네. 빠르다. 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빛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진작에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네. 또 다른 이야기 이번에는 그 한 거인과 토르의 이제 결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앨리스 비저스의 네. Be My Clyde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We could be the history. You and me the next page in my heart. Oh baby, baby, why? 맘대로 안 돼 왜 닿지를 않지 내게? Oh you're my star. 제작해 나 홀로 빈 주변을 맴돌아. Ring ring 가냐 어느 전화에도 반갑지 않아. 내 스타일 아니야. 오직 머릿속에 네가 있어. Yeah yeah yeah. You're my
예, 앨리스 비저스의 Be My Clyde 듣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들을 이야기는 우선 후릉그니르라고 하는 거인과의 토르의 결투인데요. 그 전에 오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신들의 왕 오딘은 그 탐욕스러운 지식욕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9개의 세상을 모두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로키로부터 받은 슬레이프니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는데요. 슬레이프니르면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말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리가 8개 달린 말이죠. 예, 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빠른 말로 이제 다리가 8개다 보니까 예, 다리가 꼬일만도 한데 네. 예, 잘도 달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딘이 요툰헤임을 둘러보고 있을 때 슬레이프니르의 빠른 속도를 한 마리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 예, 그 말은 황금색 갈기를 휘날리면서 슬레이프니르와 동급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예, 황금갈기라는 뜻을 가진 이제 굴팍시라는 이름의 그 말은 그 위에 흐릉그니르라고 하는 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오딘은 자신의 슬레이프니르와 비슷하게 달리는 굴팍시를 보고 욕심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보면은 사람들은 일단은 예, 가지고 싶어 가지고 하는 싶죠. 법이니까. 예. 자신에게 이제 슬레이프니르가 있어도 굴팍시는 가지고 싶죠. 예, 그래서 오딘은 굴팍시를 가지고 싶었는데 굴팍시 그 이전에 네. 굴팍시의 이제 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시험도 해볼 겸 네. 이제 후릉그니르에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예, 굴팍시와 슬레이프니르 어느 쪽이 더 빠른지 전 세계를 돌아서 맨 마지막에는 아스가르드에 자신의 궁궐을 이제 결승 지점으로 삼아서 경주를 하자고. 예, 그렇게 해서 후릉그니르와 오딘 간에 경마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경마 경주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예, 말의 경주죠. 네. 예,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슬레이프니르와 굴팍시 둘 다 이제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요툰헤임에서 출발하여서 알프헤임이라든지 니플헤임, 바나헤임, 뭐 스바르타 알프헤임 다른 7개의 세계를 다 지났어요. 네. 다 지나서 맨 마지막에는 아스가르드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박빙의 승부는 슬레이프니르가 살짝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살짝 앞선 슬레이프니르가 근소한 차이로 이제 오딘의 궁궐에 도착을 하면서 다행이네요. 예, 오딘은 이제 신들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승리해서 이기자 오딘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후릉그니르를 이제 신들의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자신과 좋은 승부를 펼친 이제 거인에게 이제 간단한 경의를 표하면서죠. 예, 하지만 이제 경주에서 진 후릉그니르는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자신이 이제 굴팍시가 얼마나 그 자부심 있고 그 정말 빠른 말인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예. 또 만찬도 초대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사실 승자의 여유지 그죠. 패자한테는 상당히 느낄 수도 있죠. 열등감밖에 안 느껴지죠. 네. 그래서 후릉그니르는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벌꿀주를 잡히는 대로 다 마셨습니다. 또 벌꿀 주네요. 예,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바이킹들은 이제 벌꿀주를 해서 마시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술을 잔뜩 마신 후릉그니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주정을 부리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예, 술주정은 이제 당시에도 있었죠. 후릉그니르는 내가 진심으로 힘만 쓰면은 여기 아스가르드 신들 따위 모두 다 덤벼도 나한테 한 조목거리야. 아이고. 라면서 이제 아스가르드 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스가르드 신들은 오딘을 포함해서 토르 아니면은 뭐 헤임달, 티르 대부분의 신들이 강력한 전사로 그죠. 워리어들. 전사로 이제 자부심이 높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당연히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프랑 프레이야는 그래도 예쁘니까 아스가르드의 신들 다 해치우면 내 첩으로 삼아줄게. 아이고. 걱정 마. 네. 라면서 이제 시프랑 프레이야, 예, 미의 여신인 프레이야와 토르의 아내인 시프죠.
이 둘에게 찝쩍거리는 등 이제 질 나쁜 주정뱅이가 하는 그 짓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제 흐름그니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때 원정을 나섰던 토르가 돌아왔습니다. 토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정에 나서서 거인들과 싸우고 네. 돌아오니까 자기 동네 연회장에서 이제 생판 처음 보는 거인이 그 술주정을 부리면서 자기 아내한테도 찝쩍거리고 있는 거죠. 어휴. 토르는 보자마자 바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그 술주정도 영원히 못 부리게 해버린다. 이건 진심이죠. 진심이죠. 술주정을 영원히 못 부리게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생명을 끊어서 더 이상 술도 못 마시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흐름그닐 같은 이제 거인도 이제 토르와 만난 적은 없었지만 네. 그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이제 토르의 멸니를 얼마나 많은 거인들을 묻어왔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요. 토르랑 그의 손에 있는 멸니를 실제로 보니까 방금 전까지 아스가르드의 신은 별거 아니라고 호언장담하던 흐름그닐도 술기운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술이 바로 깼어요. 정신 차려야죠. 예. 거의 경찰이 온 급이죠. 예, 경찰로도 이제 술에 안 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이제 팔뚝 까보니까 이제 문신 가득했고 근육질이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정신 차려야죠. 예, 바로 정신 차리죠. 그거. 흐름그니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바로 그 소문자자한 토르구나. 확실히 다른 놈들에 비해서 힘은 세 보이는데 그래서 날 여기서 죽이려고? 오딘한테 손님으로 찾아서 본 손님인데다가 게다가 무기도 없는데 나 지금 비무장인데? 이 흐름그니르는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 말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딘에게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인데다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무장인 상태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사에게 있어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또 일이었습니다. 전사하면 명예를 중요시하는 곳인데.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장소인 연회장은 싸움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피를 튀기는 것은 이제 금기시되어 있었고 토르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흐름그니르에게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목을 졸라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토르는 흐름그니르에게 아무 손도 못 대고 있을 때 흐름그니르가 이런 상황에서는 싸우지 못하니까 서로 완전히 준비를 하고 나서 다른 날에 결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라면서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결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르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둘의 승부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흐름그니르는 다행히 이제 목이 졸리는 일도 없고 이제 묘니르를 얻어맞는 일도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 어쩌자고 이제 토르에게 승부를 걸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토르를 과연 이길 수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거인들을 묻어온 토르인데. 하지만 이것은 관점을 바뀌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라고 하네. 그런 생각이었지만 과연 승률은 어땠을지. 거인의 최대 적수인 이제 토르를 결투에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거인이 신들을 몰아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흐름그니르는 그래서 다른 거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투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투에서 함께 싸울 이제 원군을 만드는데 이제 다른 거인들이 힘을 합친 거죠. 물론 이 다른 거인들도 거인들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토르를 이기기 위해 흐름그니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렇죠. 이 거인들은 진흙을 모아서 또 다른 거대한 거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인은 덩치도 컸고 그 덩치에 걸맞는 힘도 가지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커다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신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뭐 토끼나 아니면은 그런 토끼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심장 같은 걸로는 도저히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 하지 하던 거인들은 적당한 심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던 겁쟁이 암말의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아이고. 이 암말은 이제 말들이 네. 좀 겁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이제 남성이 용맹하고 네. 여성은 약간 좀 겁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말이라는 거는 많이 좀 겁이 많다라는 그런 조건에 상당히 부합을 합니다. 차라리 소였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차라리 순말이었었다면, 하필 안마를. 하필이면 이제 겁이 많은 암말의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결과는 처음부터 불안했죠. 네. 그렇게 해서 결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후른그니르와 지능거인이 기다리는 자리에 토르가 천둥 소리를 내면서 염소마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후른그니르와 지능거인을 상대로 이제 2대2의 싸움이 되었는데요. 네. 토르는 방금 전 이야기에 나왔었던 시종 TRP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암마를 신장을 쓴 거인은 이미 토르가 마차를 타고 등장하자마자 그 천둥 소리에 겁이 먹어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네. TRP가 그 빠른 다리로 발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거인이. 사람 이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TRP는 간단하게 이제 지능거인의 심장을 뽑아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승부는 정말 비장의 수단이었던 지능거인은 고작 인간 한 명에게 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토르의 천둥에 겁을 먹은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토르와 후른그니르 이제 둘의 1대1 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후른그니르는 토르의 물리르 공격을 돌방패로 막아내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토르에게 멸니를 던져보라고 던지지 않는 이상 나는 죽이지 못할 거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토르가 멸니를 던지면 무언가를 할 거라는 함정이 뻔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토르는 자신과 그리고 멸니르에게 막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제가 어떤 함정을 파놨든 나는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토르는 후른그니르에게 멸니를 힘껏 던졌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후른그니르는 자신의 무기인 거대한 숫돌을 던졌는데요. 숫돌은 날아오는 멸니르와 부딪혀서 멸니르에서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숫돌이 져버렸죠. 하지만 한쪽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지만 또 다른 절반은 그대로 토르의 머리로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토르의 머리로 날아가서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네. 이마에 박혀서 토르가 이제 졌다고, 그러니까 후른그니르가 이겼다고 자신은 판단을 했죠. 승부에서 이겼다라고 판단한 후른그니르는 신나했는데 네. 그러는 사이에도 멸니는 그대로 날아와서 후른그니르의 머리에 직격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빼앗아 간 거죠. 이 후른그니르는 멸니르에서 머리가 깨부서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네. 토르는 이 후른그니르의 거대한 몸 밑에 깔리게 됩니다. 거대한 몸에 깔리게 돼서 무거운 몸에 깔리니까 토르는 이거를 평상시라면은 간단하게 치웠겠지만 네. 머리에 숫돌이 박혀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온몸이 짓눌리는 상태로 이제 결투는 끝나게 됩니다. 네. 승자는 토르였지만 어떻게 패자의 몸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겼지만 졌다. 그때 결투가 끝나고 토르의 아들, 네. 이 결투를 보고 있었던 토르의 아들인 마그니가 후른그니르의 몸으로 다가옵니다. 마그니는 토르만큼의 이제 괴력으로 이제 후른그니르의 몸을 치웠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보고 있었네. 네, 아들이 보고 있었죠. 그래서 토르는 겨우겨우 후른그니르의 몸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토르는 마그니에게 감사를 하면서 후른그니르가 데리고 있던 말 굴팍시,
황금갈기 굴팍씨를 선물로 마그니에게 주었습니다. 뭐 예. 이기면 자기 거니까. 네. 원래 이거 오딘이 이게 탐내고 있었던 말인데 말이죠. 네. 예.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 그러면 왜 스스로 토르가 안 타고 아들에게 마그니에게 주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토르는 마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차도 상당히 빨랐나 봐요. 이 염소들도 왜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슬레이프니르라든지 굴팍시를 빌려 타는 일이 없어요.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충분히 빠르니까. 결투가 끝나고 이제 토르는 머리에 박힌 숫돌로 네. 두통이 괴로워서 이 숫돌을 빼내기 위해서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외과의가 없었으니까. 이 마법사 그로아라는 여성을 찾아갔는데요. 네. 토르의 부탁을 받은 그로아는 이 숫돌을 꺼내기 위한 마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마법 주문을 이제 읊는 동안 숫돌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토르의 머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르는 이제 두통이 가벼워지니까 이제 그로아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말을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오는 길에 전쟁에 나간 당시의 남편을 만났어.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그도 이제 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이요. 예, 오는 길에 그로아의 남편을 만난 토르였었는데요. 네. 예, 남편은 무사히 잘 살아 있고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그로아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남편을 드디어 만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네. 하지만 그로아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신나서 마법 주문을 읊는 것조차도 까먹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마법 주문은 도중에 이제 취소가 되어서 네. 다시 토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토르는 이걸 다시 빼달라고 다시 마법 주문을 읊어달라고 했지만 네. 너무 놀란 그로아는 그 마법 주문을 까먹어 버립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남편을 몇 년 만에 이제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래서 토르의 머리에는 아직도 그 숫돌이 있고요. 아이고. 토르가 이 숫돌에 의한 편두통 때문에 네. 이제 짜증을 내면은 그때 우리의 세상에 천둥이 친다라는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안 좋네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이번에도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예, 이번 노래는 이제 김혁은 송기창 씨의 이제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듣고 여러분 다시 다음 이야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높지도 저홀로 흐르는데 내 마음 여기 머물러 떠날 줄을 모르네 물비늘 반짝이는 그리움이 쌓이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뜨거운 가슴 만날까 무심한 나룻배는 흰 구름만 싣고 가네 무심한 나룻배는 흰 구름만 싣고 가네 강물은
나룻배는 강바람만 싣고네 무심한 나룻배는 강바람만 싣고네 세월은 변함없이 오늘도 흐르는데 나 홀로 여기 머물러 노을에 잠겨 예, 김효근, 송기창의 나룻배 듣고 왔습니다. 예, 왜 갑자기 나룻배 노래를 트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예, 이번 이야기에는 나룻배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스가르드의 최강의 칭호를 가진 토르입니다만 이 토르를 완벽하게 이긴 존재가 있었습니다. 토르를 이기는 존재가 있군요. 네, 그렇죠. 최강인 토르를 이기는 존재. 네, 예, 상당히 좀 이제 흥미가 솟지 않나요? 그죠. 예, 바로 하르바르트라고 하는 뱃사공입니다. 뱃사공이 토르를 이긴다고요? 예, 뱃사공이. 음, 이 잿빛 수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뱃사공은 네. 이제 큰 강에 나룻배를 두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태워줬습니다. 예, 평소에 이제 거인 항상 다니죠. 네. 항상 토르는 이야기에 등장할 때 거인 토벌을 하거나 아니면 거인 토벌을 다녀왔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예, 거인 토벌을 하기 위해 원정을 다녀오는 토르가 이제 집으로 아스가르드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커다란 강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강이 하르바르트가 있는 강이었는데요. 네. 토르는 강 너머로 보이는 하르바르트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이봐 거기 뱃사공, 내 가방에 귀리죽과 청어가 들어있는데 이걸 줄 테니까 배를 태워주게 라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널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했습니다. 네. 이에 하르바르트가 네 아침밥 자랑해서 뭐하냐, 그 사이에 네 어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이구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예, 부모님 욕을 날립니다. 부모님 안부를 부르시네. 네. 갑자기. 예, 배를 태워달라고만 했는데 갑자기 욕설이 날아오자 토르는 당황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르바르트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네. 예, 어디 촌구석 농부같이 생겨서는 뭔가 좀 기품도 없고 옷도 깨질려한 게 너 딱 봐도 그냥 가난한 농부네. 네. 예, 토르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나는 신들의 왕 오딘의 아들 토르다. 세상에서 힘이 가장 신이다. 이에 대해서 하르바르트가 나는 하르바르트다. 흐름그니르가 죽은 지금은 내가 가장 셀걸? 이러면서 토르의 이름에 겁도 먹지 않고 하르바르트는 자신이 흐름그니르만큼이나 힘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까 그 흐름그니르와 결투에서 단번에 결착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흐름그니르만큼 토르와의 싸움에서 버틴 거인이 얼마 없는 겁니다. 예, 흐름그니르는 거인들 중에서 아마 최강이 아니었을까. 예, 토르와의 싸움에서 머리에 숫돌도 받고 네. 예, 연골이 남지 않는 상처까지는 이제 유일한 업적을 해낸 예, 흐름그니르는 상당히 강한 존재였죠. 사실 밀니를 던지기 전까지도 토르의 밀니를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방패로. 예, 그만큼 상당히 강력한 예, 실력자였죠. 그런데 이 지금 하르바르트라고 하는 인간이 예, 흐름그니르와 자신이 동급이다. 아니면은 예, 흐름그니르 바로 다음 가는 실력이다. 동급 그 이상. 예. 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토르는 그렇게 힘에 자신이 있다면은 내 업적을 봐라라는 의미로 네. 난 거인들의 나라에서 사악한 거인들을 죽이고 오는 길이다. 라면서 자신의 업적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르바르트도 여기 앉고 그리고 난 네가 거인들이랑 싸우는 동안 거인을 두려워하는 금발 미녀들과 놀고 있었다. 예. 토르가 이제 힘들게 거인들과 싸우는 동안 이제 하르바르트는 이제 여인과 놀고 있었다. 라면서 조롱하네요. 예, 조롱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토르가 내 밀니를 니는 머리를 깨부숴 줄까?
예,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살해 음. 협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르바르트가 또 그 전에 네 아내 시프랑 바람난 놈 머리부터 깨야 될 걸 이러면서 또 이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자꾸 건드리시네. 네, 토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르바르트는 곧바로 받아쳤는데요. 이런 말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무슨 욕을 했을지는 저희가 참 라디오 방송에서 말을 못하고 공동체 라디오니까. 그래서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결국 토르가 먼저 지치고 말았어요. 네. 토르가 지쳐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제발 좀 부탁이니까 네.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나 좀 저희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좀 해달라. 와. 그래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르바르트는 단호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놈을 태울 일은 없어 라면서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네. 단칼에 거절을 하니까 이제 토르가 결국 그렇게까지 말싸움을 하고 지쳐가지고 먼저 이제 사죄까지 했는데 미안하다고 제발 애원까지 했는데도 이제 안 태워준다는 하르바르트에게 토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결국 토르는 이제 강의 상류로 갔어요. 네. 상류로 가면은 이제 강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작은 이제 물줄기가 되는 곳까지 간 토르는 네. 이제 간단하게 물줄기를 건너고 그대로 그냥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다시 또 하류로 갑니다. 다시 또 강가로 가서 하르바르트를 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하르바르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이 하르바르트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이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오딘은 이제 여러 가지 칭호, 그러니까 이름과 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음. 이 하르바르트라고 하는 이 회색 수염은 역시 오딘의 수염을 나타내죠. 이 하르바르트는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둘러보기 위해서 네. 오딘이 인간의 모습을 변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네 어머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얘기라든지 네 안에 바람났다라 대충 그런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예, 이제 그렇죠. 아버지니까 뭐 할 수 있는. 과연 아버지도 글쎄요. 예, 이거는 이제 후른그니르와의 결투 이후에 네. 토르가 후른그니르의 말인 굴팍시를 이제 자기 아들 마그니에게 줬기 때문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오딘은 자기가 탐내고 있던 말을 이제 아들이 자기 손자한테 그냥 멋대로 넘겨준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술을 부린 거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꼬장이네요, 꼬장. 네, 그렇죠. 예, 그 자기가 내가 먼저 찜했는데 그 네가 결투에서 이겼다고 그냥 네 아들한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주냐 라면서 이제 그냥 화풀이를 한 것이죠. 네. 예, 이렇게 이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토르는 상당히 힘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오딘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게 말싸움에서 이제 욕설을 하는 그런 지혜를 과연 지혜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쓰면서 책략을 쓰는 그런 이제 오딘의 지혜스러운 면모를 처세술이 좋고 강조를 했다. 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오딘이 아까 여러 가지 모습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 하르바르트 외에도 혹시 있나요? 그 명칭? 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나요? 너무 많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보탄이라는 이름인데요. 보탄. 보탄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V 발음이 아니라 네. W라고 씁니다. 아, W. 예, W O T A N. 자, 이 보탄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가보면은 네. 웬즈데이, 수요일. 그쵸, 수요일이죠. 수요일과 보탄스데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유사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딘의 날, 보탄의 날이라고 이제 하던 것이 점점 변형이 되어가면서 네. 이제 영어에서는 웬즈데이가 된 웬스데이라고 것이죠. 된 거구나. 예, 이전에도 토르스데이가 털스데이가 되는 맞아요. 그 과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오딘의 이름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예,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토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토르의 이야기가 정말 많죠. 네, 정말 예, 많- 지난주에도 거의 토르 특집이었었는데 네. 오늘도 토르 이야기만 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오, 예, 다음번에는 요툰하임이라는 곳에 네. 이제 우드가르트라고 하는 지방을 나라를 예, 네. 요툰하임이 우트가르트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토르가 로키와 함께 예, 로키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웬일로 토르가 오늘 오딘에게 지혜로 지기만 했잖아요. 네. 예, 지혜를 쓰는 모습 있긴 있군요. 네 진짜. 있습니다. 음. 단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토르가 이제 지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땠나요? 오늘 들어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그 천둥 치는 거 편두통으로 인해서. 아 그쵸.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천둥이 뭐 옥전에나 치면은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저 아프구나. 신들에게는 이제 수명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신들은 불로는 아니고 불로입니다. 불사는 아니고 네. 그들도 죽기는 하지만 네. 이제 황금 사과라고 하는 아이템을 먹음으로써 네. 이제 그들은 젊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지금도 아스가르드에서 우리 미드가르드 네. 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해지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신들이 굉장히 좀 유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네. 인간적이죠. 네, 상당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나이를 안 먹으니까 신들이 많이 유치해지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듣던 노래죠. 네. 바랄라 콜링 예,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hips on vigor of the waves are skimming barren summits to the verdant plains. Each horizon is a new